네, 오늘은 제 책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소회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좀 육아 감성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한번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야 했을까? 작은 아이가 말 배우기에 한참이던 어느 날 내게 더듬더듬 말을 걸어왔다. 엄마, 볶음밥, 볶음밥. 무슨 말인지 몰라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아이가 볶음밥이라는 말을 잘못 발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과연 볶음밥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렇게 말했을까? 아이는 자기가 떠올린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툴렀을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아이에게 평소에 볶음밥이라는 단어를 볶음밥이라고 가르쳤을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아이에게 최대한 또박또박 예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볶음밥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귀엽고 엉뚱한 말이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였지만 아이가 처음 소리로 내뱉은 그 말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어느새 비슷하게나마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신기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아이는 볶음밥을 볶음밥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리운 말소리가 되었다. 아이가 일상에서 수없이 들어 의미는 이해했지만 발음을 제대로 몰라 어설프게나마 처음 흉내냈을 때를 떠올려보자. 부모라면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단어를 내뱉은 아이에게 왜 똑바로 발음을 못하느냐고 꾸짖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흐뭇하고 마냥 사랑스러울 것이다. 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의 아웃풋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먼저 이제 시키시는 것이 낭독이죠, 낭독. 예, 책을 읽어봐라. 혹은 이제 누군가가 말하는 걸 따라 해봐라. 정따. 예, 정확하게 따라 말하기. 이런 것들, 활동들을 아마도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아마 더 먼저 시작하고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낭독을 너무 처음에 일찍 시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예, 이 부분을 이제 집필을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수없이 이제 많은 말을 이제 맥락에 따라서 듣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이제 활짝 이제 창문을 열면서 좋은 아침이네 그러면 그 따뜻한 햇살 같은 그 밝은 기운이 아침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가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아기가 처음 들었을 때 아침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다가 나중에 언젠가 아침이라는 말도 하고 나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엄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알고 아빠의 존재도 정말 너무나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너무나 밀착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도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따라 말해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녹음도 해서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그것을 이제 들을 때마다 정말 엄마 미소가 지어져요.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요. 아이가 물론 또박또박 말 못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또박또박이라기보다 이제 영어의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연음 처리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모든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네,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런가요? 네, 남의 아이만 잘하는 것 같고 내 아이는 못하는 것 같은 게 또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또 이제 초보 엄마였을 때는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마 표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아이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갓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소리를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아기 같은 말투, 아기 말투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아마 그 사랑스러움, 특유의 저 adorable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어떨 때는 아마 경외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알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근데 아마도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는 그 아기 같은 말, 아기의 언어, 네, 웅알웅알거리고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조금만 아빠랑 비슷한 말을 해도 우리 아빠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감이 차올랐는지 한번 여러분이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가 빨리 말하는 걸 보고 싶으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가 처음부터 바로 말을 잘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제 맥락을 여러분들과 맥락에 따른 언어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이제 계속 하신다면 아이는 언젠가 애기 언어로라도 아까 엄마 애기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발음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리고 연음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발음이 미숙하다 해서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분명히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을 거잖아요. 그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엄마표 영어도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요. 다들 정말 성숙한 엄마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제 아이가 어쩌다가 한마디 뱉었던 그 영어 한 줄 그걸로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감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나고 막 그러던데요. 별거 아니지만 그 별거인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그 아웃풋, 미숙한 그 아웃풋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녹음으로 남겨두셔도 좋지만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내 아이를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아웃풋 정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좀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셔서 엄마표 영어를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육아 감성 다시 한번 좀 건드려 봐 드렸고요. 네.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단기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리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웃풋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속상하고 이럴 때가 끊이지 않을 테지만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응원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엄마표 영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